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바연에서 선정한 7월의 인물은 조문기 열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문기 열사는 우리나라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신 분인데요.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7월 24일 부민관이라는 곳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부민관이라는 곳을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민관은 일제시대에 일본이 서울에 만들어 놨던 극장인데요. 광복 후에는 이 부민관이 국립극장으로 활용이 되다가 한동안은 국회의사당으로도 사용이 됐는데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부민관 이 건물은 이후 시민회관, 그 다음에는 세종문화회관, 별관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서울특별시 의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1945년 7월 24일 날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1945년 7월 24일 그날 부민관에선 무슨 행사가 있으려고 했길래 폭발까지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그날 1945년 7월 24일 날 부민관에서는요,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라는 그런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박춘금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대의당이라는 곳에서 주최했던 그런 대회가 되겠는데요. 그럼 또 여기서 박춘금 얘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춘금이라는 인물은 일제시대에 아주 유명한 친일 깡패입니다. 이 박춘금은 일제시대에 일본에 건너가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었고요. 일본 극우, 야쿠자 단체 밑에서 또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깡패들과 또 극우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일본 사람들이 관동 대학살 할 때, 조선 사람들 막 죽일 때 일본 극우단체 편에 서서 선동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본 극우단체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또 일본 정계의 일부 핵심 요인들과도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심지어 1932년에는 일본 중의원에 당선이 되어 일본 국회의원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한국에 와가지고는 민족운동가들한테 테러를 하고 그랬던 친일 깡패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45년 즈음에 대의당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었고, 자, 이때 일본을 위한 대회를 연 것이 아시아 민족 분격 대회였어요. 자, 1945년 7월이면 일본이 연합군에게 거의 패배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패배를 부정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열었던 거예요. 일본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한국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 모시고 일본의 또 장군들 모셔가지고 이곳에서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라는 이런 대회를 박춘금이라는 사람이 행사를 열었던 겁니다. 친일파 그리고 일제 최후의 발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민관이라는 한 곳에 조선 총독, 그 다음에 조선 총사령관, 그 다음에 고위 장성들, 고위 관료들, 게다가 친일파, 박춘금 등 친일파들이 한 방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이니 이들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사 자체를 무산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조문기, 류만수, 강윤국 등 우리의 뜨거운 열사들이 폭탄을 들고 잠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문기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기 이분은 1926년 수원에서 출생하셨고요. 양지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는 42년에 일본에 건너갑니다. 42년이면 조문기 열사가 17살 되던 해인데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강관 주식회사라는 곳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회사에서 류만수, 강윤국 등 동지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일본에서 일을 하시면서 일본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그 모습에 반발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노동운동 과정에서 일본에 의해 수배가 되자 조문기 열사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류만수, 강윤국 등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젠 항일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단체가 대한애국청년당이었습니다. 이 대한애국청년당의 조문기, 류만수, 강윤국
이 열사들이 1945년 7월 24일 부민관으로 잠입한 겁니다. 자, 이들은 오랫동안 준비한 사제 폭탄을 준비해서 들어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잠입을 했고요. 류만수가 강단 아래에서, 그 다음에 조문기 강윤국 열사는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폭탄을 제대로 폭발을 시켰습니다. 성공적으로 폭탄은 터졌고요. 이 폭발로 인해서 부민관은 일대 소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민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행사장을 빠져나가서 일단 이들이 친일파들이 계획했었던 아시아민족 분격대회는 아수라장이 됐고요. 행사가 무산됩니다. 그리고 박춘금도 자기가 준비한 연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폭발로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공적인 부민관 폭탄 의거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민관 폭탄 의거는요, 일제시대의 마지막 의열투쟁, 이렇게 평가를 하게도 되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제 일제는 난리가 났겠죠. 폭탄을 터뜨렸던 이들을 수배해서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박충금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이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끝내 잡지는 못했습니다. 곧이어 바로 광복이 되었거든요. 조문기 열사는 수원 지역에 한동안 은신해 있었는데 곧이어 광복이 되면서 일제에게 체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광복이 된 이후에도 조문기 열사는 또 이런저런 활동을 해 나아가시는데요. 1948년에 우리나라가 분단의 위기에 이제 닥치게 되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북한산에서 봉화를 피워올리는 봉화투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인민청년군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당시 조문기 열사 등이 인민청년군을 만들고, 이것도 대한청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체를 이끌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통일을 위한 그러한 투쟁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미군 포고령을 위반했다, 어겼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체포가 돼서 결국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옥고를 치르신 후 추록하신 다음에는요, 1959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암살 및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라는 죄목으로 체포가 돼서 심한 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너무 심한 고문을 받으셔서 이날 이후 허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몸 상태가 되시기도 했어요. 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이승만 정권 내내 탄압을 받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기 열사는 이후 우리나라에서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때 신청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독립유공자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이셨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조문기 열사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 몸져 누워 계실 때 사위분께서 몰래 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셔가지고 결국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민족문제연구소 있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또 이사장으로도 한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2008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젊은 시절부터 폭탄의거,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도 계속 이 민족의 통일, 그 다음에 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활동하셨던 조문기 열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기억해 봤습니다.